6월 8일 마감 시장입니다. 오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지수가 하락했지만은 예상외로 선방했죠. 다만 거래대금이 조금 터지면서 이게 음봉을 띄운 것이 약간은 불안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왜냐면은 거래대금이 터졌다는 거는 매수자가 있고 매도자가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지수가 떨어졌다는 거는 고점 구간에서 이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물론 뭐 고점에서 떨어진 종목들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반발적으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대형주들이 오늘 좀 주춤했기 때문에 전체 지수가 하락이 나왔고, 오늘 장 초반의 흐름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테마주들이 엄청 많이 움직였죠. 뭐 리모델링 테마주, 사료 테마주, 뭐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주도 움직였고, 뭐 반도체, 2차전지 소재 관련 테마도 움직이면서 대형주가 이렇게 흔들릴수록 그런 대형주의 수급이 결국에는 중소형주로 내려올 수밖에 없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최근에 너무 대형주만 오르니까 중소형주들이 완전 꽉 막혀 있었죠.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소재들이 번갈아 가면서 오르고 있었는데, 원래는 2차전지 소재가 아니라 자동차가 올라가야 됩니다.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 삼성 SDI, 그리고 현대차, 기아차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현대차, 기아가 너무 악재가 좀 많이 터졌죠. 그래서 오늘은 이 현대차 악재나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그 전에 왜 반도체 2차전지 업종들이 지금 시장에서 꾸준하게 줄다리기를 하고 시속 게임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는데, 자, 우선 외국인 투자자들은 선택하게 2차 그 반도체 업종입니다. 반도체 업종인데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수매수가 돼 있어서 현재 굉장히 저평가 그 매수가가 저가에 잡혀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매도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면은 단기적인 상승으로도 외국인 투자들의 수익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굳이 팔 이유가 오히려 또 없다는 겁니다. 네, 굳이 팔 이유가 없고, 그리고 뭐 엔비디아라든가 그리고 챗 GPT 이슈로 인해서 하반기까지의 매수 투자 의견이 굉장히 많이 높았어요. 다만 단점은 실적입니다. 결국 반도체 업종들은 2023년도는 실적이 통으로 아마 적자가 날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실적이 회복된다 하더라도 이게 2024년도 하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부담감들은 안고 가야 된다. 모멘텀과 실적 중에서 반도체 업종들은 모멘텀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은 계속적으로 좋아질 건데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악재들이 많이 남아 있고, 소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뉴스가 많이 안 나오는데 댓글도 많이 없잖아요. 지금 미국에서 제규어 자동차에 똑같은 현상으로 8대가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 미국에서 조사에 착수했거든요. 여기 또 징벌금 또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지금 관심 여러분들 가지셔야 합니다. LG 솔루션에서 지금 만든 거기 때문에 만약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이 배터리의 결함으로 발견된다면은 리콜 여기에 플러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또 제재가 될 수 있죠. 그리고 다른 기업들이 이번 제규어 사태를 통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그런 수주가 어느 정도 문제도 생길 수 있다. 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뉴스가 많이 안 나오더라도 굉장히 큰 뉴스인데, 자, 그리고 지금 뉴스가 계속 나오는데 지금 중국의 그 배터리 시장이 너무나 확대가 많이 되고 있고 LG 솔루션이 계속적으로 밀려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배터리 아저씨라든가, 그리고 뭐 중국 관련된 배터리 얘기하면은 너 막 공부해라. 중국은 뭐 어차피 뭐 중저가 배터리 아느냐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배터리 시장의 점유율을 지금 중국이 잘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약간의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는 점. 이런 것들이 2차전지 소재에 대한 부담될 수 있고, 2차전지 소재의 몸통은, 그리고 모멘텀은 결국에는 외국계에 있는 그런 테슬라에 좀 주도적으로 좀 잡혀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오르면 오르고 테슬라가 떨어지면 떨어집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주체적인 이런 자동차 업종들, 특히 테슬라를 제외하고는 현대차, 기아차밖에 없죠. 근데 현대차, 기아차가 뭐 아시겠지만은 뭐 뉴욕시의 소송을 지금 당해놓은 상태고, 노조에 대한 파업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현대차 주가가 고점 대비 8%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7년 만에 갑자기 노조가 지금 거의 뭐 총파업 단계에 들어가기 일부 직전이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현대차도 이런 것들을 피하기 위해서 외국계 공장을 많이 짓고, 최근도 지금 태국에 또 전기차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내부적으로 국내에서는 뭔가 좀 해결책을 찾기 힘든 상황이
2차전지 그리고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부담으로 다가온다. 자, 그 대신 장점도 있습니다. 네, 제가 단점만 너무 많이 말했네요. 장점은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실적이 굉장히 좋고 여기에 따른 투자자들의 심리가 좀 든든하죠. 떨어지면 모아갈 수 있는 종목들이 현재 2차전지 소재, 자동차 부품주들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있지만은 외부적으로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이 현대차 그리고 LG엔솔루션이 부딪히고 있고 여기에 따른 소재 업종들과 그리고 다른 부품 업종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점. 이게 것들이 지금 장단점입니다. 이거 한번 기사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사 꼭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관련된 내용도 뭐잘 나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제가 늘 강조드리는 우리 내부적인 굉장히 뭐 반도체건 이 자동차 소재건 내부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는 게 가장 좀 부담스럽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좀 가장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금 잘 체크를 하셔야 된다. 보유하실 종목들이 지금 고점 구간에 있는 분들은 약간의 이익 매도 쪽으로 하시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요 정도까지 마감 시간 짧게 끝냈는데 사실 오늘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뭐 선물은 순매수세가 오히려 더 확대가 되었고 뭐 이익매도 물량이 나온 거야. 반도체 종목들 대량적으로 이제 판 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건데 그걸 제외하고는 나쁘지 않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까지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아쉬운 게 지금 중국에서 결국 국유은행들에 대해서 전부 예금금리를 추가적으로 인하를 하려고 이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은행에 돈 넣지 말고 소비하라 이겁니다. 소비하라 이거고 이로 인해서 중국의 소비라든가 또 제조업에 대한 좀 이 지표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중화권 지수들이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도 조금 부담스럽다. 네, 부담스럽다. 그리고 네, 자동차 개도세를 말씀 안 드렸는데요. 네, 자동차 개도세 여기 뉴스 있었는데 자 그리고 자동차 개도세도 3년 만에 종료가 되면서 결국에는 세금이 더 인상이 됩니다. 차 살 때 부담이 되죠. 지금 안 그래도 자동차 살 때 지금 금리도 높고 인데 여기에 개도세까지 인하가 종료가 되면서 더욱더 자동차 업종들에 대한 부담감들이 커져간다. 이거 자동차 업종들 3개 가지고 있는데 열받네요. 네,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빨리 해소가 되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반도체, 2차전지, 뭐 자동차 업종들이 올라가야 돼요. 왜냐면은 이 종목들이 결국에는 우리나라 수출의 거의 30%, 총 합치면 40%죠. 네, 2차전지 소재 같은 경우 뭐 석유화학으로 치겠습니다. 반도체가 수출의 20%, 자동차가 10%, 그리고 전자기계, 석유화학 이런 것들이 10%씩 하는데 우리나라 수출의 50%예요. 이 제가 언급드린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들이 살아야 된다. 거듭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제외하고는 네, 오늘 뭐 큰 이슈가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옵션 선물 동시 만기일 잘 버텼고 그리고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오늘 종목들이 올라가는 여러분들 확인하셨기 때문에 조금 더 보셔야 된다. 제가 계속적으로 카운트다운 하고 있죠. 지금 4거래일 남았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이후에 리밸런싱이건 손절이건 추매건 그때 이후에 하셔야 된다. 지금에서는 그냥 짤짤이 치면서 수익권 들어오면은 좀 이익 매도하면서 현금을 좀 많이 가지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 큰 이슈 없기 때문에 좀 빠르게 넘기면 될 것 같고요. 오랜만에 뭐 이런 거 테마 올라가는 거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런 테마는 반복되는 재료이기 때문에 자, 우크라이나 재건 같은 경우는 21일 날 회의가 있습니다. 21일부터 22일까지 재건 회의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변동성 충분히 있을 수 있다. 다만 모멘텀이 살아있고 22일 이후에 추가적으로 변동성이 크게 나올 수 있죠. 올라가든 떨어지든. 왜냐면은 21일, 22일 날 만약에 추가적으로 이런면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특히 지금 가장 관심이 뭡니까? 러시아에 대한 금융 동결 자본을 우크라이나 재건으로 쓸 것이냐 이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아직 유럽연합 내에서 합의가 나오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동결된 자산을 써버리면은 러시아의 돈을 받지 못하는 국가들이 손해를 보게 됩니다. 러시아는 우리 거기서 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우리 금융자산 동결해가지고 다 우크라이나 줘버렸잖아. 우리 돈 안 갚아. 우리 돈 줘버렸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도 현대차 지금 공장 잡혀 있잖아요. 볼모로 러시아에. 그런 것처럼 아직 합의가 되지 않았다. 만약에 정말 유럽연합이 동결된 자산을 쓴다 그러면은 또다시 호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뭐 댐 붕괴되고 난리가 나면서 재건 사업 이거 뭐고 전쟁부터 좀 종료해야 되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여러분들
내년 재선 때까지 절대 종료 안 할 겁니다. 지금 이득이에요. 공공의적을 만들어 놓는 게 바이든 대통령은 이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재건이건 뭐 전쟁 종료건 미국에 달려있다.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자, 오늘 뭐 애플페이 이슈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뭐 KB 국민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가 이제 도입하겠다라고 하는데 삼성페이가 수수료를 올리겠다고 했죠. 왜냐면은 삼성페이가 뭐 일리가 있습니다. 야, 우리가 거의 독점이기 때문에 수수료 안 냈는데 너희 애플페이 받아들여? 그럼 우리 이제 삼성페이 쓰는 사람한테 수수료 받을 거야. 또 카드사에 부담이 될 수 있죠. 왜냐면은 우리나라는 그래도 아직 삼성을 더 많이 씁니다. 네, 제한계. 제발 한국인이면 삼성전자 씁시다. 애플 좋죠. 애플 쓰시는 분들 많은데 계속 그렇게 되면은 예,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유튜브 말씀드렸잖아요. 유튜브 보는 거 좋죠. 유튜브 보면은 우리들의 외화가 계속 유출됩니다. 자동차 한 대 열심히 팔아서 외화 벌어들이면 뭐합니까? 유튜브 한두 시간 보면 광고비로 다 나가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빨리 3차 산업, 서비스 산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네, 쉽진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제발 한국인이면 갤럭시 씁시다. 네, 뭐 호구라고 하지 마시고 쓰셔야지 된다. 이 정도까지 좀 말씀드리고 좀 짧게 끝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최근에 시간 계속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길면은 너무 안 보시니까 그래서 시간 계속 5분 안으로 조금 줄이고 아까 좀 제가 여기까지라는 게 한 2, 3분 안에 줄인 다음에 그 이후에는 그냥 제 생각을 말할 거기 때문에 3분 안에 3분이나 5분 안에 좀 시향을 줄여서 하든지 아니면은 3분짜리 시향 하나 그리고 좀 긴 시향 2개 정도로 올릴 것도 한번 생각해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이디어 주시면은 거기에 잘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좀 고생 많이 하셨고 살벌에 나왔습니다.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죠. 근데 뭐 제 포트폴리오 기준으로는 오늘 뭐 3개나 수익 쳤잖아요. 하나는 가지고 있고 그 종목들이 일주일 전에 마이너스 15% 20%였어요. 자, 그래서 대형주가 지출하면은 중소형주가 오고 있고 여러분들이 가진 중소형주들이 시가총액이 낮고 테마주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는 게 맞다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